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뭐랄까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거물 움직임부터 시작해서요. 또 거시 경제의 큰 흐름도 있고요. 국내 엔터 산업 이슈도 있죠. 네, 맞아요.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논란,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의 실제 경험담까지. 이게 얼핏 보면 뭐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지만요. 네네. 이 조각들을 잘 맞춰보면 당신의 투자 결정에 어쩌면 중요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그 맥락을 찾아가 보죠. 네, 함께 이 정보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요. 이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네, 어떤 건가요? 무려 14년 동안 정말 아무 움직임이 없던 그 비트코인 지갑, 그것도 여러 개에서요. 거의 동시에 8만 개. 8만 개요? 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이 한꺼번에 옮겨졌다는 겁니다. 와, 12조 원.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뭐 오래된 포럼 게시글 같은 걸 근거로 들면서요. 혹시 잃어버렸던 지갑 주인이 암호를 찾은 거 아니냐. 아, 그런 추측이 나올 만하네요. 네, 뭐 이런 추측이 무성해요. 진짜 뭐랄까 잠자던 고래가 깨어난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죠. 이런 대규모 이동은 그 자체로 시장 참여자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키죠. 네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물량이 뭐 언제든 시장에 풀릴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아무래도 가격 하락 압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먼저 나오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거래소로 바로 입금되는지 뭐 그런 후속 움직임을 좀 봐야 합니다. 그냥 옮기기만 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14년 만의 이동이라면 단순 매도보다는 자산 재분배, 예를 들면 뭐 상속이나 증여일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혹은 뭐 더 안전한 보관 방식으로 그냥 옮기는 걸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일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고래의 진짜 의도가 뭘까? 이걸 파악하는 게 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네. 개별 자산의 움직임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역시 거시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특히 최근 미국 정부의 부채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요. 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이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고음이 들려옵니다. 네, 그 부채 규모가 상당하죠. 그래서 부채 관리를 위해서 단기 국채 발행을 확대한다거나 관세를 조정한다거나 은행 규제 변화, 심지어는 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디지털 화폐요? 네, 이런 디지털 화폐 활용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그 감세 정책, 이것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이것도 달러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죠. 달러와 국채는 사실상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기반인데 여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는 건 뭐랄까 시스템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의미죠. 네, 그렇겠네요. 이런 거시적인 불안정성은 그대 역설적으로 비트코인 같이 기존 시스템 밖에 있는 대안자산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자산의 매력을 오히려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 회피 수단으로요. 그렇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배경에는 이런 거시적인 변화에 대한 고려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달러의 향방이 당신의 포트폴리오 전반에 미칠 영향을 좀 입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시점인 거죠. 네. 이제 국내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네. K-팝 대표 기업 중 하나죠. 하이브와 관련된 공시누락 의혹이 시장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아, 그 이슈요? 네. 네, 방시혁 의장이 상장 전에 지분을 매각해서 약 4천억 원을 확보한 사실, 그리고 특정 사모펀드와의 계약 세부 내용 같은 것들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인데요. 액수가 상당하네요. 4천억 원? 그렇죠. 회사 측은 뭐 주관사에는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 자본시장 전체의 어떤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 제기네요. 특히 상장, 그러니까 IPO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일부에게만 공유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좀 알기 어려웠다면 이건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네, 그래서 현재 한쪽에서는 소액주주 피해를 강조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정상적인 계약인데 문제 삼는 거다, 악의적 보도다 이런 주장이 아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군요. 네. 그래서 향후의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나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산업뿐 아니라 성장 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파장이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건 기업을 볼 때 재무적인 성과 외에도 투명한 지배구조나 주주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 투자자들이 익명으로 공유한 경험담 속에서 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지혜들,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제 경험담이요. 좋네요. 네. 많은 분들이 실패 인정, 그리고 복귀, 그러니까 자신의 투자 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네, 복귀 중요하죠. 투자 일기를 쓰거나 매매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것, 특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주기적인 자산 재분배, 리밸런싱이라고 하죠. 네, 리밸런싱. 이런 기본 원칙들이 결국에는 꾸준한 수익으로 이어지더라, 이런 경험담이 많았어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군요. 네. 반면에 소위 대박을 노리는 선물 투자 같은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이라든지 또 검증되지 않은 유료 정보의 함정, 이런 것에 대한 경고도 있었고요. 유료 리딩방 같은 거요? 네, 그런 거죠. 결국 투자는 기다림과 절제의 싸움이다. 이런 말이 참 기억에 남네요. 네,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클수록 기술적 분석이나 정보력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 그리고 심리 관리 능력인 것 같아요. 네,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실패에서 배우고 교훈을 얻는 과정, 또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그 꾸준함이 장기적인 성공의 토대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네. 화려한 기법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조급함 대신에 인내심을 갖는 것. 이게 사실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또 불려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투자 원칙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나요? 혹시 감정적인 매매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비트코인 고래의 움직임, 미국 부채 문제, 하이브 공시 논란, 그리고 투자자들의 경험담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어떻게 핵심을 꿰뚫어보고 나만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핵심이죠. 네.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 일일비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장기적인 추세를 읽어내는 통찰력, 이걸 기리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혹시 오늘 저희가 다룬 이야기들 외에 당신이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시장의 신호나 변화의 조짐은 없으신가요? 잠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당신의 현명한 판단과 의사결정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